여러분, 이거 아세요? 1938년 미국의 화학회사 듀폰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냉각제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로이 플렁켓 박사는 연구 중 아주 우연한 계기로 하얗고 미끌미끌한 성질을 가진 일종의 분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왠지 흥미가 끌린 박사가 만들어진 분말을 다양한 실험에 이용해본 결과 열이나 산, 전기에도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안정된 물질이었죠. 일명 테플론이라 이름 붙여진 이 물질은 딱히 어디에 써야 할지 그 용도에 대해 만든 플렁켓 박사도 알 수 없었기에 그대로 연구실 한켠에 있는 창고에 처박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지는 듯 했지만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최고의 기밀을 알 수 있는 맨해튼 계획을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당시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서는 부식성을 가진 우라늄 가스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탱크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때 뛰어난 안전성을 가진 테플론이 그 용도에 너무나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군대의 러브콜을 받게 된 듀폰사는 막대한 양의 테플론을 군남용으로 납품하며 뜻밖의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자 테플론의 군사적 이용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수익이 급감하게 된 듀폰사는 남은 테플론을 처리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 1947년 우리에게 테이프로 너무나 잘 알려진 화학회사 3M에서 테플론을 중합해 다른 물질에 코팅할 수 있게 만드는 과부라 옥탄산 혹은 C8이라 불리는 과부라 화합물을 개발하게 되면서 듀폰사는 다시 한번 테플론으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음식을 태워도 눌러붙지 않는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은 주방에 혁신을 가져왔고 테플론 처리된 옷감은 무게도 가볍고 공기가 잘 통하면서 특히 얼룩과 물을 튕겨낼 수 있는 뛰어난 방수성을 가졌기에 고어텍스 소재에 쓰이며 섬유와 패션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으니까 말이죠. 이 밖에도 기계와 자동차, 반도체는 물론 우주항공 등 각종 산업에서 사용되며 테플론은 안 쓰이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든 마치 앞으로 인류의 곁에 영원히 남아있어야 할 마법의 물질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바램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2000년대에 들어와 미 환경보호청은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테플론에 사용되던 과부라 화합물 C8이 신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로 밝혀져 생산과 판매를 규제한다는 것이었죠. 이후 C8과 같은 일부 과부라 화합물이 너무나 뛰어난 안정성으로 인해 인체에서 분해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아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각종 호르몬계 질병과 바람을 유발하며 심지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게 되면서 테플론 처리가 된 옷을 사입던 소비자들과 그것을 만들던 노동자들 그리고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그 이름값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후 듀폰과 3M의 내부 문건을 조사한 결과 이미 두 회사 모두 과부라 화합물 C8의 유해성을 1950년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테플론 프라이팬을 출시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공장의 노동자들이 의문의 고열과 메스꺼움에 시달리게 되자 듀폰사는 직원들에게 일부러 과부라 화합물 C8을 주입한 담배를 주고 그 결과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을 확인한 회사는 독성에 대한 동물 실험을 본격적으로 개시했고 아주 적은 양의 과부라 화합물로도 인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1980년엔 테플론 생산 공장에서 근무했던 여직원 중 일부가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하는 일이 발생하자 회사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구역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들을 강제로 퇴직 처리하며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이처럼 인체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플론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던 듀폰과 3M은 수십 년에 걸쳐 각종 로비를 통해 이 사실을 숨겼고 공장에서 나온 과부라 화합물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비용을 아끼려 공장 인근의 강과 호수에 무단으로 방류하기까지 했죠.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이후 막대한 금액의 줄소송을 당하게 된 두 회사는 테플론 처리에 더 이상 과부라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해류를 따라 전 세계의 바다로 흘러간 폐기물들이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쏟아진 결과 과부라 화합물이 전 세계 인구 99%의 혈액 속에서 검출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안정적인 성질을 가져 인류의 삶에 큰 혁신을 가져다 주었지만 너무나 안정적인 탓에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인간이 사라진 후에도 지구에 영원히 존재할 영구적 화학물질로 남게 된 과부라 화합물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익을 위해 그 위험성을 배제한 채 생산되고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의류 산업에선 그 기능성과 아름다운 색을 위해 한 벌에 최대 8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직접 우리 피부에 닿는 옷의 라벨엔 그저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관한 정보만 있을 뿐 어떠한 화학물질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화학물질들 중에서 편리함과 맞바꾼 유독 성분을 가진 물질이 그것도 24시간 내내 입고 있어야 하는 의류 속에 들어있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계신다면 부키에서 출간된 우리는 매일 죽음을 입는다를 추천해드립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듀폰과 3M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화학회사와 패션 브랜드가 편리함과 기능성이란 미명하에 숨겨왔던 각종 화학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 책은 평소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비해 등한시해왔던 의류 속 화학물질들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동시에 어떻게 독성 없는 옷을 고르고 관리하는지 또한 건강한 위생활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으로 과거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던 살충제 DDT의 유독성을 고발해 세상에 큰 충격을 가져다준 침묵의 봄만큼이나 우리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의류 속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